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타 스타킹의 김지송입니다. 자, 스타킹은 매주 전체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수익률 상위 전문가 분을 모시고 시황 전략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된 프로그램인데요. 자, 8월 1일입니다. 이제 8월의 첫 시작, 우리 시장도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좋은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옆에 이렇게 트로피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그렇죠. 달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스타킹에서도 월간 스타킹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탄생하실 전문가님은요, 우리 1등이 되신 분이신데 월간 통합해서 전체 최고 수익률로 나오신 분이십니다. 아직 누군지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방송이 되는 50분 동안에 이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오른쪽 QR코드 떠 있는데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갖다 대고 입장을 해주신다면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실시간으로 장중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킹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팍스경제TV 내에서 디톡스탁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해주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간단한 룰로는 평일 5거래일 동안 집계가 되고요. 최대 집계 종목수는 5개까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노란 톡방 안에서 종목명, 매수가 혹은 매도가 필수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6호가 이상 제시된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룰까지 살펴봤는데 일단 월간을 발표하기 전에 주간 1등부터 5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5등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5등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5등은 바로 뭔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은 이름부터 리치인 리치 전문가님이세요. 이분의 주간 누적 수익률 21%, 최고 수익률은 서부 T&D로 9.8%, 그 외의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 세방전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등 가겠습니다. 4등은 바로 에단 전문가님, LI 단타 해서 단타로 정말 수익을 많이 내주셨던 분이시죠. 이분의 주간 누적 수익률 29%, 최고 수익률은 세한 메카니스로 약 10.6%, 그 외의 종목 일동제약, 모비릭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간 3등도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간 3등은 서바이벌 전문가님이십니다.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분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약 40%에 달합니다. 최고 수익률은 이노시스로 18%, 그 외의 종목 일동제약, 코퍼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자, 주간 2등 가도록 할게요. 주간 2등은 바로 뭔가 주식 신나, 아이 신나는 그런 주식 신나 팀인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43%, 최고 수익률은 미코 바이오메드로 16%, 그 외의 종목은 금양과 TCC 스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주간 1등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주간 1등은 바로 제프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이분의 주간 누적 수익률 무려 100%네요. 최고 수익률은 비덴트로 44%, 그 외의 종목 G2파워, 조일 알미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간 1등이라고 월간 1등이 되는 법은 없죠. 오늘의 월간 1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일단 5등은 슈퍼개미, 4등은 최병곤 대표님, 3등은 제프 전문가님, 2등은 기계달인 전문가님, 1등은 바로 에단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에단 전문가님 자리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1월 달에 이어서 또 1등을 차지해 네, 주셨어요. 되게 영광입니다. 제가 또 트로피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입니다. 우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참 이렇게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주간 수익률 1등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마도 어려운 주식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1등을 한 게 저도 좀 감격스럽고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제가 1등을 하면서 또 이 저의 공략주를 받으셔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부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는 더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감 한마디 들어봤고요. 그러면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바로 G2파워. 첫 번째는 G2파워로 26%, 현대 에버다임이 10%. 자, 2주 차에는요. 세림 BNG로 28%, 그리고 포스코 ICT로 15% 정도, 그리고 오상자이의 11%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1주차, 2주차 뿐입니다. 아직 3주차, 4주차도 남았습니다. 자, 3주차, 4주차도 공개해 드릴게요. 3주차에는 ST큐브로 20%, 그리고 골드퍼시픽으로 10%, 한국파마 약 5%, 비덴트는 살짝 오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48%인데 48.09지만 0.9로 제가 잘못 기입을 한 거예요. 48%입니다. 자, 그리고 4주차에는 세안 메카닉스로 10%, 일동제약 10%, 모비릭스 8%입니다. 자, 4주차가 가장 최근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을 때 분명히 애단 전문가님께서 오늘 주간은 4등 정도 하셨지만 주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월간 통합해서 1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번 주, 지난주에 합산된 게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온 건데요. 모비릭스, 자, 7월 21일에 매수했고요. 7월 28일에 매도했습니다. 약 8% 정도 수익률. 일돈제약도 역시 매수일 매도일은 같고요. 10% 정도로 약 30% 정도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애단 전문가님 이렇게 수익률을 잘 주고 팍스경제TV에서도 인정된 전문가님이신데 우리가 그럼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면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시황부터 종목의 전략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시니까요. 자, 먼저 휴대폰에서 문자 킵니다. 문자에서 번호칸 부분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애단 두 글자 딱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라서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해독할 수 있는 100원이니까 바로바로 한번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QR코드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우리 귀여우신 애단 전문가님 사진이 딱 있는데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여기 갔다만 된다면 스캔돼서 입장 가능하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애단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톡스탁 수익어벤져스 시즌2 스타킹 주식왕의 김병철 본부장 김본입니다. 김본의 칼리로 활동하고 있고요. 계속 순위에 전원 없네요. 예, 전원 없으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 하지만 월간의 1등 하신 오늘 그분은 뭐였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단 헌트의 그 미션 임파서블의 그 미션 임파서블, 그러니까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시는 분으로 유명했는데 어느새 바뀌었어요. LI 단타로. 네. LI 단타 이단님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름이 언제 LI 단타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그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이름을 좀 귀엽게 지어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단헌트도 좋은데 네네. 이단헌트가 좀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60이 넘으셨더라고요. 넘으셔가지고 네, 할아버지 되신 곧 그렇죠. 할아버지 되시는데 그래에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I 단타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애단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월간 1등 하셨는데 자 오랜만에 또
이 자리 또 오셨으니까 네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지 네네. 근황이 궁금합니다. 아, 네. 휴가는 안 가십니까? 아, 휴가는 이제 가야 됩니다. 아직 가야 못 되나요?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지금 참 시장이 이제 반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듀라멜에서도 그렇고 저번 주 방송에 그 디톡스타 방송에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제 저는 바닥이 보인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밴드는 2350선, 코스피 2450선에서 2450선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에 어떤 매물을 형성을 한 다음에 이제는 2500, 600 포인트까지 올라갈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FOMC가 지금 뭐 발표를 다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만들고 모든 게 지금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유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지금 달러 인덱스, 달러가 좀 너무 강세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츰 낮아지고 있고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 그 소재 관련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환율만 좀 조정이 되면 국내 시장이 좀 반등이 좀 세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런 그 제가 보는 시장과 그리고 공략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제시해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은 반등 세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뭔가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 변동성이 너무 작아요. 그게 네.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근데 아까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잡으셨어요. 네네. 환율.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이게 아니 미국 분명히 지난주에 금요일 날 달러 인덱스 약세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약세 우리나라 왜 근데 우리나라 왜 원화는 또 왜 약세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NDF 환율이 역외 환율이 네. 조금 1,300도로 다시 올라서면 원래 그러니까요. 1,200도에 떨어져서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안 그게 가장 떨어지더라고요. 그 국내 시장이 못 가는 주요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이제 그게 좀 해소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시간이 왜냐면 지나면? 이 환율 자체가 지금 떨어지는 전반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그리고 이제 수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달러만 강세지 나머지 지금 나머지 화폐들은 전부 다 지금 약세거든요.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축소가 돼야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 환율은 지금부터 한 1250원 선까지는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에다님께서 취향 이렇게 좀 잡아주셨는데 이렇게 좋게 잡아주셨는데 저는 이제 한 3일에 오펙 플러스 이 회의가 좀 중요하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에단 전문가님이 또 이런 시황부에 맞게 또 기존 수익난 종목들 리뷰도 해드리고 앞으로 오늘 유망님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수익 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지성 MC님. 네. 지난주에 본부장님께서 네. 우리 애단 전문가님을 못 보셨잖아요. 네, 못 봤죠. 네, 근데 그때 제가 애단 전문가님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네. 시장이 무조건 올라간대요. 이제부터 올라간대요. 그리고 네. 종목을 사야 된대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정말 주간 1등으로 나와주셨는데 역시나 이번에는 월간 1등까지 차지를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수익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월간 1등으로 156% 수익률을 냈고요. 1주차부터 G2파워로 26%, 2주차에도 세림 BNG 28.5% 이렇게 두세 주 수익률 꾸준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나 3주차의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에 달하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셨거든요. 4주차까지 알차게 수익률 30% 정도 가져가면서 1등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7월달 트로피를 받아가신 분, 우리 이분의 종목 수익률, 이 매매 포인트가 궁금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G2파워 궁금합니다. 원전 관련주로 일단 7월 첫째 주에 간간히 수익을 또 20% 넘게 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셨을까요? 사실 그 G2파워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으로 원전주로 묶이면서 네. 지금 주가 상승세가 다른 뭐 일진파워나 다른 지금 종목들에 비해서 수급을 계속해서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지금 종목이 많이 가는 이유가 네. 사실 이 신규 상장 종목에 유통 지수가 적고 그리고 유보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요즘에 무상증자가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G2파이어 수익률이 좀 높았던 이유가 무상증자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저는 이 G2파워의 앞으로 성장성,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의 어떤 수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지금 계속해서 반영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되고, 앞으로 원전주들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물론 지금 하방 추세를 그리고 있는 원전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시장이 반등하면서 어떤 정책적 이슈와 묶인다면은 원전주들을 좀 꾸준히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G2파워는 무상증자를 이제는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는 주가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예요. 제로 왜냐하면 소멸했죠 뭐. 예, 그다음에 그 보유예수 물량도 이제 풀릴 거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G2파워는 앞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보율이 좀 작고 그리고 이제 유통 물량도 적은 그런 주식 가운데 신규 상장주들 그리고 특히나 이 G2파워가 원전주로 묶이면서 굉장히 상승률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이제 좀 보면 안 되고 다른 종목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종목 명과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모든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계신데요. 옆에 QR코드 떠 있고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문자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애단 두 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LI 단타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루에 한 종목씩은 무조건 단타 종목을 주겠다 네네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약속을 좀 지키셨나요? 그럼요. 아, 저는 그래요? 네. 거의 근데 최근에 시장이 참 어려운 시장이었고 네. 이제는 좀 반등이 오기 시작해서 사실 여러분들 그 상위 100종목 전일 대비 상위 100종목을 보면 네. 옛날보다는 아침 시장 한 9시 장 시작을 해서 한 10시까지 어떤 수급 변동이 굉장히 많은 시장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 시간에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수급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야 시장에 계속해서 좀 힘있게 움직이고 그리고 수급의 어떤 그 순매수의 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시장을 좀 봐야 돼. 그때 아나운서님과 저랑 나눌 때도 네. 전문가님 중에 보통 7명 정도는 지금 하방을 보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3분 정도는 상방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분명히 말 때는 그때 밴드 그대로 지금 예상대로 2,450선을 거의 유지해주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장이 네. 좀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장 초반에 막 급등주들 나오죠. 근데 후반에 보면 전부 다 윗골이 달고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급등주를 따라갈 때 수익이 낼 수 있는 포인트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혼자서 매매하기는 절대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 1등 전문가, 애단 전문가님 따라서 한번 이런 급등주도 포착을 해보시고요. 수익도 내보시는 기회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궁금한 종목도 있습니다. 자, 오상자이엘이라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 최근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오상자이엘 정말 시세를 좀 강하게 뿜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의 포인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상자이엘은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이슈로도 네. 굉장히 많이 떴던 종목이고 그리고 네. 뭐 최초 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 종목이에요.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오상자이엘의 수익을 낸 이유는 제 원숭이 두창 관련인데 지금 호주에서는 완전히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WHO에서도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죠. 저는 이 올 겨울쯤 되면 이게 좀 더 심각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여름이라 또 요런 그 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름이라서 조금은 지금 진정되는 추위도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처럼 이거는 접촉에 위한 거기 때문에 코로나처럼 호흡기 위한 전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은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전파 속도가 이 접촉에 위한 거지만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는 두성 그 이 두창에 대한 모든 그 진단 키트로 해서 50분 안에 모든 거를 그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오상자이엘 이 종목은 원숭이 두창 얘기가 나오면 특히 미코보 바이오메드나 이런 종목들도 볼 수 있겠지만 오상자이엘 주가 흐름을 잘 보면서 판단하시면 수익을 좀 짭짤하게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상자해라고 미코바이오메드 둘 중에 대장주는 뭐가 될까요, 혹시? 저는 근데 내가 미코바이오메드가 대장이다. 조금 더 대장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대장을 잡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 잡고 있거나 근데 또 추위 자체가 하방 추위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더 잡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오상자일 같은 경우는 미코바이오메드가 올라갈 때 조금 2등주로 잡아보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렇게 매매 포인트를 잡아보면 되겠네요. 미코바이오메드 막 뜨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거 추격하기 너무 힘들어. 오상자일 밑에 깔아놓고 그렇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너다 너. 딱 네네. 이런 식으로. 네. 예. 제가 그때 단타에 어느 정도의 스킬 풀한 걸 좀 얘기 드렸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게 이게 원숭이 두창이란 게 네네네. 사실 천연두, 수두 원래 같은 병이에요 다. 그렇죠. 같은 똑같은 병인데 병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해서 이제 키트 쪽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많이 퍼진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더 퍼질 것으로 지금 사망자도 예상해요.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이 퍼져서 이게 조금 더 전체적으로 진단 키트를 많이 쓸 것이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키트의 어떤 수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학습 효과가 좀 돼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로나 진단 키트의 수요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을 많이 보셨던 우리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요 지금 움직임은 이제는 시작 단계에 있는 원숭이 두창 관련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 종목들의 어떤 특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잘 좀 파악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보다 좋은 수익을 내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코로나보다 생각됩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는 딱 SD 바이오센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진단 그렇죠, 키트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근데 네네. 요거 둘 다 걸리는 게 하나 있긴 한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네. 휴마시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둘 다 걸리긴 하는데. 참 이게 휴마시스가 참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보셨던 종목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코로나 진단 키트로 또 관에 납품하는 네. 그 서울시에 납품하는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기도 하고. 그렇죠. 예. 휴마시스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이제 이 지금까지 그 추이로 봤을 때는 미코와 어떤 오상자이엘의 오상자이엘, 좀 예. 강도가 더 세지 않나. 저는 양대 산맥. 왜냐하면 예. 이 근데 사실 올 겨울이 또 코로나에 또 새로운 또 진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더 변이가 많은 좀, 확진자가 네. 나올 거라고 올 겨울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어떤 방역이나 이런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 걸리는 사람들이 다 이겨내는 그런 측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구행 치료제가 제가 수익 낸 종목 중에 경구행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거 있었나요? 한국파마하고 골드퍼시픽. 한국파마. 예. 저는 제 1호로 지금 제넨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사실 그 시오노기 제약에서 지금 일동제약하고 하고 있는 그 경구용 치료제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동제하고 좀 약간 좀 이미 약간 살짝 한물 건너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 왜냐하면 안 해요? 예. 지금 일본에서도 보류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보류한 있으니까 약간 좀. 근데 이벤트가 우리나라에서 좀- 또 긴급 사용 승인을 지금 신청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두세 달 정도의 간격의 어떤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일본에서 보류한 거지 이게 안 한 건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안 한 건 아니고 보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일본에서 보류하다 갑자기 보류 안 하게 되면 그렇죠. 주가는 그냥 그때 폭 나간 거 다 날아간다. 그렇죠. 약간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네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역 자체가 이제 우리 과학 방역이라고 그렇게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과학 네네. 방역인데 저는 왜 이렇게 방치 방역 같이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일단 과학 방역이라고 하니까요. 뭐 그게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과학인가 보죠. 뭐 일단 어쨌간에 그렇게 일단 좀 정리하고 네. 세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오상자이엘처럼 이런 원숭이 두창 관련된 거는요. 어쨌든 테마적으로 순환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으니까 테마 형식으로 좀 잘 지켜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정말 궁금한데요. 비덴트라는 종목이죠. 자,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이고 여러분들 많이 투자를 해보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종목이 가장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무려 48.09%. 자, 48%에 달하는 수익률 3주 차에 정말 잘 내주셨고요. 그래서 주간 1등으로도 나오셨던 분입니다. 자, 이 비덴트라는 종목의 매매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저 비덴트 얘기할 거 있어요. 네. 네. 비덴트 언제 매수하셨어요? 제가 7월 20일 날 매수했습니다. 7월 20일 날. 네네네. 아, 저보다 훨씬 빠르네요. 저는 사실 비덴트 사실 저도 한 번 들어갔다가 네네네. 손절했어요. 저도 손절해서 우리 톡방 분들이 네. 이런 것까지 이제 손절하냐. 엄청 얘기를 많이 듣다가 네네네. 저는 딱 25일 날, 딱 25일 날 시초가로 바로 했는데 그날 그냥 바로 다 홀라당했다. 그러면 그 어디까지 수익을 끌고 가신 건가요? 참 그 비덴트 같은 경우는 참 이슈들이 참 많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의 어떤 가상화폐 자체의 어떤 폭락 이런 거에 같이 병행했던 종목이고 여러분들 아마 아주 고층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돼요. 근데 이 비덴트의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에서 비덴트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급등을 하게 된 거고 사실 저는 그 FTX의 인수보다는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세 그리고 반등세 이런 거를 노리고 저는 그 진입을 했다가 조금 더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서 거의 48.09%까지 지금 상승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이 비덴트는 앞으로 좀 더 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재료가 지금 FTX의 어떤 인수 이것도 회사에서 확인을 해줬죠. 근데 최근에 좀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인수한 내용도 있지만 빌섬홀딩스 대표가 지금 구속 수사는 아니지만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조사 압수수색도 받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주가의 어떤 상승세를 좀 가로막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목은 항상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데오웨이라는 회사를 알루미늄 코일을 만드는 그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를 지금 이번에 지분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 데오웨이라는 회사가 현대로템에 그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현대로템 그 방산주 이번에 대규모 수주할 때 데오웨이도 같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폴란드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무기를 지금 저희 쪽에서 지금 수출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이 비덴트에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대주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FTX의 어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매각을 한다 이런 내용만 나오면 사실 날아가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업비트가 성공한 계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와 비슷한 맥락인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거래 물량이 없는데 맞습니다. 거래소를 처음에 열어놓고 바이낸스 물량을 끌어와서 땡겼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러면서 업비트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빗썸도 FTX 거 물량을 땡겨와서 거래시켜버리면 훨씬 더 물량이 풍부해지고 거래소가 더 안정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약 시너지가 훨씬 강하다. 네, 저도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요. FTX 회장이 억만장자잖아요. 뭐 거의 뭐 살벌하죠. 근데 나이 되게 어리시던데. 네, FTX 대표님이 좀 나이가 26조더라고요, 재산이. 26조. 근데 나이가 30대시세요. 네, 맞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무슨 뱅크먼 프리먼인가 하여튼 이름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좀 그분이 부러웠다라는 네. 생각 다시 한번 맞습니다. 드립니다. 26조입니다. 26조. 네. 26억도 아니고. 네. 대단하네요. 자, 비덴트라는 종목은요. 우리가 7월 20일에 매수가 들어갔었는데요. 7월 25일에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시장 열심히 투자를 하신다면 아셨겠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구나. 근데 그 종목 우리가 잡았습니다. 애단 전문가님은요. 상한가 가는 종목 굉장히 잘 잡으시고요. 특히나 노란톡방에서 과감없이 다 매수 포인트 다 잡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야지 이런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려 48%라는 종목 수익률을 한 종목으로 내신 분이십니다.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시고 여기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는데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방 이동 없으니까요. 이 방에만 계신다면 우리가 이 방송 끝나고 전략도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여기서 인사 한번 나눠보시고요. 시황 전략과 종목 다 선물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슈 3가지 포인트 짚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뭐 이슈 가기 전에 네. 비덴트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려면 지금 공략은 조금 어려운 그렇죠. 공략일 수 있고요. 좀 공략하려면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오셔서 네네. 실시간으로 같이 공략하면 된다. 왜냐면 맞습니다. 저도 제가 우리 애단 전문가님하고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저랑 시각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비덴트 지금 다시 노리고 있는데 네네. 저도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애다님 들어갈 때 그때 열심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얘기 그만하고 일단 네. 바로 시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한번 시황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이제 지수가 좀 바닥을 잡고 네네.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닥 잡은 지는 조금 됐는데 바닥을 완전 확인한 거는 지난주에 완전히 확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 변동성은 근데 축소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참 저는 희한하게
교육 관련주가 엮여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엮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교육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등했는데 YBM 랩터에서 뭐 엄청나게 막 뭐 애니눅률 뭐 이런 종목들 다 아이스크림에도 이렇게 급등했는데 자 이게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교육 뭐 권장한다고 얘기했죠 이미.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갑자기 이번 정부 참 힘든 거 많이 해요. 참 그 논란거리 참 많이 이번 정부 참 진행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이거 하니까 또 교육 관련주들이 그렇죠. 1년 더 교육 더 많이 받는다고 또 급등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네. 지금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네. 초등학교 이제 연령 자체를 지금 낮춘다는 건데 네. 이게 왜냐면 케어가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만 5세 학생들이 와서 어떻게 이게 적응될까요?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 그 인원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실 지금 이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는 저는 다른 이유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떤 이유로 보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는 현재 지금 그 사설 학원들 원격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라 이렇게 얘기가 그렇죠,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게 더 코로나 때문에. 강화됐지 않나. 근데 저 지금 아마 학부모협회나 이런 데서 무지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저는 부분 이번 5세 정부 쓸데없는 거, 그것도 쓸데없는 이런 논란거리를 너무 많이 일으키는 것 이게 같아서 4학기를 걸쳐서 네. 이게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또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또 한 얘기가 뭐냐면 매년마다 10년마다 맞아요. 10년마다 이게 한 달씩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근데 요게 하여튼 요거 그러니까 이 교육 관련주들은 사실 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요거보다는 코로나 이슈가 좀 세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요 관련주들 아이스크림 헤드나 뭐 이런 종목들 추가로 더 달릴 수 있을까요? 그게 왜냐하면 이 교육 관련주들이 최근에 사실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안 좋아서 저는 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저희 초보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재무제표에서 어닝 영업이익이 안 좋은 종목들은 웬간하면은 손을 안 대시는 게 좋다. 근데 잘못 몰리면 큰일 나니까. 예, 그렇죠. 교육 관련 종목들은 한번 강하게 반짝거리면 또 강하게 어둠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 관련주 해서 궁금한 게 항상 수능 시즌 때 되면 교육주들이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 좀 투자 포인트를 잡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수능 시즌의 교육 포인트 같은 경우도 좀 잡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좀 기술적인 어떤 내용을 좀 차트를 잘 보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종목별 특성, 뭐 디지털 대성이나 이런 종목들 이 정확하게 특성을 알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수능 관련 종목이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또 이게 패턴이 변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입시가 있고 나서는 또 그 죽었다가 또 네. 입시가 어느 정도 또 여름 방학 되면 또 올라갑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여름 방학 때 학원 이런 엄청 다니니까요. 그 대입 학원들이 굉장히 많은 수강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좀 잘 파악하시면서 하시면 저는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메가임디나 이런 매각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그냥 장기로 좀 보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을 듣는 인원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디지털 대성 보니까 오늘 디지털 대성은 1.4%밖에 안 올라갔네요. 네, 제가 예전에 참 애용하던 그렇죠, 맞습니다. 대성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강남에 있는 그 대성하고 제가 진짜 들어갔는데 막 수천 명이 막 듣고 막 이랬던 네, 맞습니다. 학원이었는데 참 지금은 이제 좀 세월이 무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단타로는 볼 수 있는데 그 타이밍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또 볼 수는 있지만 중장기로 보기 힘들고 이걸 꾸준히 끌고 가기 힘들다. 그렇죠. 그런 의견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원격 관련 그리고 5세 미만의 어떤 이슈가 딱 터졌을 때 저는 좀 신기했던 게 급식 관련주들이 그렇게 올라가요. 급식을 그러네요. 신세이 프레시웨이 맞네. 뭐 급식 푸드나무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네. 종목들이 올라 네. 참 어처구니
이걸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그것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조금 저는 이거 좀 과하다. 많이 올라갔어요. 네, 또 과하다. 조금 올라간 것도 뭐 10%씩 막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학원 관련주도 메가임이랑은 윗꼬리 달고 밀렸어요. 그렇죠. 다 밀렸습니다. 예. 밀렸는데 오히려 CJ 프레시이나 이런 종목들 좀 상당히 저도 이거 보면서 시장이 좀 과하구나 이거 약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좀 이게 너무 이슈만 따라가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좀 투자할 만한 종목이에요. 좀 중장기는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지성 MC가 준비한 우리 시연 질문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전기차 관련주들 정말 뜨겁습니다. 맞아요, 전기차. 네, 네. 지금 테슬라가 다시 반등을 보이면서 같이 올라가 주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포스코 케미칼이 대규모의 양극재 수주 소식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호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활용 정점을 찍은 게 2차 전지 관련주들 실적이 예상보다 상회하게 나오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혹시나 지금 진입해도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혹시 2차 전지 관련주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뭐 나오고들 있죠. 네. 사실 포스코에서 뭐 지금 소재 관련 거래소를 만든다. 사실 뭐 이슈가 됐다 안 됐다 지금 뭐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지금 배터리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좀 강세가 좋을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나왔을 때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은 올 하반기에는 강세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리튬이나 이런 소재 관련 소재가 굉장히 가격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많이 리튬이나 이런 니켈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의 어떤 영업이익이 훼손됐던 부분들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종목을 여러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해도 지금 진입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고 들어가시죠. 왜냐하면 아무거나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을 이 종목이 어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과 잘 공급 계약을 맺고 계속해서 수주를 해나가고 있는지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이슈를 좀 따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좀 대기업들 좀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오고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대기업들과 2차 전지 대기업들과 좀 1차 잘 붙어있는 벤더들 이런 기업을 좀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사실 생각합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무려 GM하고 13조 원짜리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양극재 맞습니다. 계약. 그래서 폭등을 하면서 하루에 전 포스코 케미칼 하루에 19% 오른 거 처음 봤어요. 저는. 근데 그렇죠. 그리고 근데 예, 작은 회사가 아니기 이것보다도 때문에. 근데 이것보다도 에코프로비엠은 도대체 이번에 주가 하락할 때 거의 안 밀렸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올라갈 때 또 먼저 올라가요? 또 오늘 6.9%. 네. 근데 이런 종목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좀 타기는 약간 고점보다는 있다. 그렇죠. 약간 고점보다는 이런 있습니다. 예리한 얘기신가요? 그럼 네네. 약간 조정을 받고 시간을 두고 조정을 받고 약간 좀 눌렸을 때 좀 보자는 그런 주식.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상승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그 시기를 놓친 것으로 좀 보이고 다음 사이클 이번에 조정이 어느 정도 온 다음에 다음 사이클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보통 2차 전지 소재 쪽 가다가 오늘 보니까 PNT 급등했어요. 그렇죠, 장비 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비 쪽으로 옮겼는데 보통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뭘로 가냐면 충전 인프라로도 가는데. 그렇죠. 오늘 이 충전 인프라 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충전 인프라 오늘 같은 신흥 종목인가요 오늘? 그렇죠. 네. 신흥 종목인가요? 네네. 충전 인프라 관련주. 예, 충전 인프라 쪽으로 가는 게 사실 맞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장비 쪽으로 올라갈 이유가 뭐냐면 사실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 쪽의 공장 어떤 그 건설 이런 부분들이 새로 공장을 건설하고. 새 공장을 짓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쪽도 계속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지금 이슈가 앞으로는 저는 그렇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없으면 전기차가 갈 수가 없고 활용도도 낮아지고 점유율도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충전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저도 그렇게 요 생각합니다. 시점에서 김주현 씨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기차를 몰고 있는. 네. 김주현 씨님, 네. 요즘 충전할 때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저는 아직도 불편합니다. 제가 지금 그럼, 네. 전기차가 탄지 2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그럼 충전 인프라. 그렇죠. 김주현 씨가 주로 얘기하면 주로 객관적으로 딱 맞거든요. 네, 제가 볼 때 그럼 충전 인프라 더 줘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이 종목들도 좀 여러 가지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네네. 중에서도 유독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힌트 같은 게 있을까요? 자, 지금 오늘 뉴스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아, 다들 그래요? 아실 거예요. 우리가 다 아실 거라 생각돼요. 오늘 뉴스가 나왔지만 그 뉴스 나온 종목이 딱 하나 있긴 하죠. 있긴 한데 문제는 그거 말고도 충전인프라 관련주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죠, 그 맞습니다. 뉴스에 오늘 그 제대로 뜬 종목. 그렇죠. 아, 왜냐하면 네. 이게 충전 인프라가 가장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종목 이 충전 인프라 중에는 무선 충전 네. 이쪽은 여러분께서 좀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을 좀 잘 보고 하나를 좀 장기 투자해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뉴스에 팔라는 그런 주식 명언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좀 진입을 노려봐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을까요? 근데 좀 안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안 간 거예요. 그 네. 정도는 아, 안 간 진짜요? 겁니다.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이거 네. 뉴스에 팔고 자시고 할게. 아, 상승이 없었군요. 네, 네. 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 충전 관련된 히든 종목 오늘 하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떴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보신다면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목표가를 끌고 갈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자, 개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요. 익절하는 부분이에요. 올라갈 것 같은데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익절을 보시다가 이제 수익도 제대로 못 보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목표가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목표가는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드릴 거고요.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여기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애단 두 글자 딱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약 5초 뒤에 링크가 가니까 들어오셔서 인사 한번 나눠보시고요. 주린이들을 위한 기초 교육부터 시작해서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니까 내가 지금 좀 계좌에 마이너스만 가득하다. 지금 시장은 반등하고 있는데 내 종목은 괜찮은 게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정말 좋은 종목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돼서 우리 수익률표 한 번 더 보여드려야겠죠. 수익률표 우리가 월간 1등 156%. 지금 계속 애단 전문가님 앞에 트로피가 보여지고 있었는데 이분의 트로피 7월달 1등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주 차에는 G2파워를 26% 가장 큰 수익률 보여주셨고요. 2주차 때는 세린 BNG로 28.5%. 자, 3주 차에는 ST큐브로 20.8%. 그리고 비덴트 역시 48%로 훌륭한 수익률 보여주셨고 4주차 때는 세 가지 종목으로 정말 30%라는 알찬 수익률까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안겨다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 오늘도 하나가 딱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로라통 메시지 꼭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아까 그 충전 인프라 관련주요. 네. 종목이 두 개가 있어요. 아,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저도 지금 방금 네. 그 두 개 중에 딴 걸로 생각하고 봤는데 보니까 다른 하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반드시 50대 50의 확률. 노란통에 그 여러분 이거 맞추려고 하지 말까요? 그냥 노란통에 들어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요즘에 요즘 핫한 섹터입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 안 가다가 오늘 갔고요. 드디어. 네네네. 오늘 최근에 그냥 태양광 풍력 그냥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날아가고 계속 있는데 날아가고 자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관련주들 계속할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엄청나게 투자를 하려고 딱 세팅했는데 그 같은 당 팀킬 하신 분 조맨친 의원이 팀킬 해가지고 못 통과하게 막았다가 이번에 합의돼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엄청난 투자가 되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쪽 관련주들이 막 붕 뜨고 있는데 이게 3일날 8월 3일이 오펙 플러스 회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펙이 증산하면 유가가 떨어지면 신재생이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떨어지게 돼 그럼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의 어떤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유가의 어떤 하방 압력을 지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뜨고 있는 이유는 에너지의 무기화 이게 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인프라 법안, 요 부분 그 인플레이션 법안이라고 하죠. 요 네. 부분이 지금 통과가 되면서 그 안에 그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열이나 풍력 이런 에너지 건설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400조 되더라고요. 그렇죠. 400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작년에 모두 풀렸어야 될 내용이었는데 이게 조맨친 의원이
이거는 진짜 선거를 위한 공약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돈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이렇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태양열 관련 흐름은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이번 상승의 어떤 단계가 어느 정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단계가 지금 접어들었다. 왜냐하면 신규 접근 하지 말자. 그렇죠.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SDN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상한가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가는 종목들이 한두 번의 어떤 상승은 남아 있을 거라고 좀 꽤 많이 올라와서 한두 번의 상승은 남아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하기는 좀 어려우니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해서 좀 리스크를 좀 더 줄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대명에너지가 그렇죠.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엔 초반에는 SDN보다 대명에너지가 강해서 저는 대장주가 바뀌었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냥 SDN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가 바뀔 좀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지금 현재 어떤 주식의 순환매는 네. 사실 예측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 투자 자체의 어떤 순환매가 예측이 힘든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1등주, 2등주, 3등주 그리고 대장주를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지금 보유자 영역에 아까 말씀드렸듯 보유자 영역에 있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지만 신규 진입할 때는 정말 단타로 그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계좌를 지키시는데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조선주는 어떻게 봅니까? 오늘 조선주 오늘 드디어 기자재 예. 관련주 뭐 HESDNG부터 해서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조선주 사실 실적은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앞으로 향후 실적 뭐 좋아질 거기 때문에 뭐 올라간다고 치는데 조선주도 결국은 지금 실적이 좀 좋아진다고 치더라도 일단 유가 하락하면 그래도 좀 안 좋지 않을까요? 근데 향후 좀 좋게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져서 좋게 보고 계시나요? 전 세계 수주 물량의 대부분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수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싹쓸이했죠. 예, 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선주의 미래는 굉장히 좋은데 이 배 한 대 만들어서 이게 다 인수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꽤 많은 2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걸리기 때문에 네. 요거는 조선주는 여러분들 저는 딱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조선주는 월 하반기에는 조선주는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조선주 같은 경우 수주 물량이 많은 상반기에 손대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 지금 상반기 좀 지났는데 6월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상반기에 손대라. 근데 지금은 좀 조심해서 이제 지금 약간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다. 이제 많이 내려오긴 했어도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좀 손 대는 게 좀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약간 좀 탄력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조선 기자재 관련도 뭐 그렇게 같이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풍력 관련주 그러면 CS-윈드 뭐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보고 그런 계시나요? 종목들이 최근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창에 보이긴 보여요. 네, 반등 빨간불로 하고 있죠. 예.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풍력 관련 종목들 뭐 지금 풍력 우리나라에서 지금 풍력 관련 하부 구조를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투자를 하는 모멘텀은 저는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 근데 이 풍력에 관한 가장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더 보셔야 될 부분은 해상 풍력이거든요. 해상 풍력 쪽은 여러분들께서 좀 케이블 쪽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케이블. 풍력 관련 종목보다 풍력 케이블 쪽 오늘도 이슈가 하나 오늘, 나왔죠. 네, 오늘 좀 많이 이렇게 집중되지 않은 그렇죠. 그쪽이 조금 사람이 약간 소외된 쪽. 그렇죠. 근데 풍력을 하게 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이 케이블. 그렇죠,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케이블 있어야지 뭐 전기를 옮기는 거 같은 거 하죠. 그렇죠? 그쪽으로 네. 뭐 오늘도 매각 이슈가 있는 케이블 서브마일이나 그다음에 LS 아, 전선 맞아요. 그것도 그 이슈도 있었으니까 있었죠. 그런 종목들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은 그러면 노란통 메신저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 네, 좀 자세히 알겠습니다. 얘기는 안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이슈 조선 기자재 조선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까지 정확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자, 풍력 케이블 관련해서도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방송 중에 히든 종목 명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된 히든 종목인데 오늘 뉴스가 떴다고 합니다. 근데 그 뉴스 관련해서 노란톡방 안에서도 두 가지 종목이 나오는데 이거 5대5 너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방송 끝나면 정확히 종목명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 어딘지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았고 힘을 비축해 놓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 꼭 끌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보시면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바로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바로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의 1등 전문가님, 우리 애단 전문가님 마지막 한마디 한번 듣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앞으로 저는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그리고 여러분들께 수익이 되는 저는 좋은 종목이 수익이 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종목들 공략할 수 있도록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 달 1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156% 월간 1등을 달성해주신 애단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디톡스탁 스타킹 저희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